안녕하세요.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국방논평 꼭지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다룰 내용은 이번 아덱스에서 소개된 카이 한국우주항공의 미래 유무인 복합체계,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을 한번 여러분하고 공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아덱스에서는 뭐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도드라진 점이 두 가지 정도로 꼽을 수가 있었어요. 그 우주 분야에 대한 거. 이거는 이제 한미 미사일 지침이 그간 해제됐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많은 기술 소개가 있었고, 분위기도 높았습니다. 열기도. 그리고 이게 정부 출연 연구소에서 민간으로 기술 이전도 지금 신속하게 추진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활기가 있었다고 봐지고, 무기라는 측면에서는 드론하고 유무인 복합 체계, 이게 이제 2년 전에 아덱스 행사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이제 붐이 일었다 이렇게 보이고, 이 부분의 기술 발전이 엄청나게 빠르고 무기 체계도 빨리 교체되고 있고, 군에서도 새로운 무기를 빨리빨리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으로는 한 30년대 초반쯤 됐을 때 우리가 이 유무인 복합 체계 또는 드론에 있어 가지고 세계 시장을 좀 선도하는 그런 입장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예. 자, 그 와중에 이제 카이 부스를 제가 방문했고, 오늘 보여드리는 많은 내용들은 그 카이 홍보 영상입니다. 그 전시장 뒤에 이렇게 큰 스크린에다가 비춰진 홍보 영상이고, 카이의 유튜브 채널에 가도 이 영상이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만난 카이가 생각하는 미래의 그 유무인 복합 체계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면 이제 단어가 좀 낯설 분도 계신데, 저도 본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MUMT라는 단어를 많이 쓰더군요. 우리말로 하면 유무인 복합체계인데, 영어로 하면은 Manned Unmanned Teaming, 그러니까 유인하고 무인하고 같이 일한다. 유무인 복합체계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도 앞으로는 자주 등장할 단어 같으니까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지금 LAH죠. 소형 무장 헬기 카이가 개발하고 있고, 2023년에 아마 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드론을 발사 또는 사출하는 모습을 제가 캡처한 겁니다. 기존의 미사일이나 로켓탄이 장착되던 거기에서 지금 드론을 장착하고 있다가 뒤에 프로펠러 보이시죠? 이걸 발사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이게 이제 LH뿐만 아니라 카이가 소개하는 다른 헬기들, 현재 헬기들 또 미래 헬기들에서도 꼭 등장하는 이제 드론이 되겠습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여드리는 것은 좀 전에 보여드렸던 LAH가 사출하고 있는 그 드론의 모습이고, 현재 막 개발 중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 제가 현장에서 이거를 소개하는 분하고 대화도 좀 나눴습니다. 예, 목적은 정찰과 공격이죠. 이 날개가 처음에 기체 내부에 있을 때는, 헬기 내부에 있을 때는 이렇게 길이 방향으로 있다가 사출되면 옆으로 펴지면서 펴지고 뒤에 프로펠러로 이제 추진력을 발생시키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정찰과 타격, 공격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건 다른 이제 사진입니다. 이것도 같은 LAH 기체인데, 이거는 동체 내부에 사출기를 장착하고 있죠. 뭐 미사일로 치면 캐니스트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상태로 이제 보관도 하고 운반도 하고 편리하게 하는 것이죠. 거기서 발사하는 모습. 그러니까 다양하게 드론을 사출할 수 있다. 이런 걸 강조하는 영상이라고 그렇게 봐져요. 그리고 이거는 이번 아덱스 2021에서 2021에 카이 부스에 실제 전시된 수리온 아마 무장 헬기 같아요. 지금 개발 중인 거죠. 거기에 몸체 내에 발사 캐니스트를 장착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카이에서는 이걸 홍보하는데 여러 홍보에서도 등장하는 것이죠. 이 시스템이 실제 기체에 적용한 게 지금 사진을 보여드리는 것이고, 좀 전에 보여드리는 것은 홍보 영상에서 등장하는 모습이고, 또 제가 오늘 영상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지만은 미래형 기동 헬기, 차세대 기동 헬기에서도 발사하는 장면이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차세대 기동 헬기죠. 요거는 이제 별도의 그 영상으로 한번 만들 생각입니다. 차세대 기동 헬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이죠, 제가. 왜냐하면 이 드론이 정찰과 타격용인데, 드론이 아무리 값이 저렴하다 하더라도 포탄보다는 비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드론을 한번 발사를 하면 좀 적지에서 활동할 가능성이 많겠죠. 드론이 발사가 되면 회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한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이냐. 예. 이런 문제가 지금 이제 지적이 됐어요. 예. 저도 이 회수 방법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분들도 비슷한 의견을 낸 것으로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적지에서 활동을 하는데 한번 사출을 하고 정찰 또 타격을 하는데 타격을 하게 되면 이제 고가의 유도 미사일 체계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렇지만 속도가 뭐 기존 항공기에서 발사하는 미사일보다 뭐 훨씬 더 뛰어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프로펠러로 추진하는 것이니까. 예. 사거리를 길게 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그래서 이 무기 체계는 회수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카이 측의 이야기도 이런 방식으로 드론이 활용될 수 있다는 개념의 적용의 한 사례로서 봐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렇다면은 지금만큼의 비중으로 카이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헬기에서 발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저 같은 일반인들도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서는 안 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예. 자, 그리고 카이에서 지금 개발 중인 또 무인기가 있어요. 수직 이착륙, 틸트 로트를 쓰는 것이죠. 이게 NI-500VT라고 뭐 소개된 지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게 차기 육군 4단급의 무인기 후보로 좀 대한항공의 제품과 경쟁 구도를 형성하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 제가 봐서는 대세인 그 유무인 복합 체계를 이야기할 때는 동반 비행을 하고 동료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보여드렸던 드론은 그냥 버리고 오는 거거든요. 예, 회수할 방법이 없어요. 예, 그 제대로 된 드론이라면 미사일 비행기에서 아니면 헬기에서 사출되는 것이 아니라 출발할 때부터 같이 동반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지역에서 발사해서 아니면 이륙해서 도중에 유인 헬기와 같이 만나서 팀을 만드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아마 그 다음 단계의 작전 개념일 것 같아요. 헬기에. 자, 그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인정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그렇다면은 이미 카이도 이런 자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산하고 이거는 아마 전기 구동은 아닌 것 같고 아마 엔진하고 하이브리드 이런 식으로 된 것 같아요. 그럼 어느 정도 항속거리도 나오고 속도도 빠를 거란 말이에요. 네. 이거하고 LAH나 수리온 헬기, 수리온의 공격 헬기가 공동 협업하는 그런 컴퓨터 그래픽을 만드는 게 적당하지 않았을까. 예, 그래서 사람들이 저렇게 되겠구나라고 고개를 끄덕였을 텐데 그런 효과를 이번에 누리지 못한 것이죠. 예. 그래서 이건 제가 어떤 외국 유튜브에서 가져온 것인데 헬기 유무인 복합 체계를 예시를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두 개의 헬기가 동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형이고 하나는 동생이에요. 예. 그래서 동생이 무인이기 때문에 적에 가까이 접근해서 위험한 곳이죠. 예, 가까이 접근해서 적을 파악하고 공격은 유인 헬기가 하는 것으로. 자, 이렇게 되면 항속거리나 속도가 비슷해야 됩니다. 아니면 항속거리가 부족하면 도중에 만나야 돼요. 그래서 유인 헬기로부터 조종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죠. 자, 이게 확대되면 여러 대랑 같이 작업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대한항공이 또 준비 중인 좀 전에 보여드렸던 카이가 준비 중인 4단급 무인기에 대응하는 대한항공의 기체입니다. 무인기죠. 예. 근데 사실 대한항공은 이미 무인기 시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어요. 현재 사용되고 있는 4단급 무인기도 대한항공에서 만든 거죠. 예. 중고도 무인기도 거의 개발이 다 돼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한항공은 무인기 시장에서 이미 선점을 했어요. 어느 정도는. 예. 자, 지금 이 그림이 보여주는 상징성, 두 그림을 비교하면 그 상징성이 대단합니다. 위에 그림은 뭐냐면 얼마 전에 공개됐죠. 국방부에서 홍보 영상을 공개한 겁니다. KF-21이 나르고 있고 그 뒤로 무인 스텔스기 세대가 따라 나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6세대를 감안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현재 4.5세대 개발되고 있죠. KF-21이 초기 모델이. 그래서 완전히 스텔스성이 확보되고 내부 무장창으로 사용하게 되면 5세대가 되는 것이고 그 5세대에서 무인기들과 협업을 하게 되면 그 6세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국방부에서 이걸 이야기를 했고 이런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고 저 무인기를 제작하는 것이 이미 시험 비행을 끝내고 단계별로 올라서고 있어요.
그래서 2030년대 초반 거의 국산화가 된 상태로 나올 것 같아요. 엔진을 포함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이미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게라고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고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인데, 이번 카이가 소개한 영상에서는 아래 그림이 나와요. KF-21과 유무인 복합현대 운용. 화면의 구도를 봤을 때는 국방부 홍보 영상과 거의 일치합니다. 이걸 뭐 카이에서 만들었을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 만든 소스는 중요하지 않는데 거의 같은 구도에 무인 스텔스기가 아닌 KF-50의 무인기 형태가 KF-21을 따르는 그런 그림을 소개를 했어요. 예. 저는 이거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웠거든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뭐 다들 느끼시겠지만 KF-21을 따라가면 향후 6세대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카이도 이게 6세대로 발전될 것이라는 계획을 이미 알고 있어요. 가지고 있고. 그래서 뭐 불가피하게 외부 무장창을 했다. 보안 문제 때문에. 자, 그까지는 이해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국방부 영상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6세대 무인 죄송합니다. 6세대 전투기와 같이 활동을 하게 될 무인기가 스텔스성이 보장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KF-50 저기다가 예를 들면 스텔스 도료를 바른다고 하더라도 저 형상 때문에 스텔스성 확보가 안 되는 것이고, 또 KF-50은 내부 무장창이 없기 때문에 뭐 어차피 스텔스성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렇게 간다면은 오히려 KF-21의 위치가 노출되는 KF-21은 스텔스성이 확보가 됐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그림이 나온 것이죠. 그러면 카이가 이거를 왜 홍보 영상에 넣었느냐? 그게 의문스러운 거죠.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저한테는. 이게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첫 번째, 저 위에 국방부 영상에 나오는 저 무인기에 지금 뭐 체계 개발이 들어간 상태는 아니고 좀 개발하는 단계잖아요. 그리고 개발의 성과가 있다고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런 보도들이. 그랬을 때 하나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저 무인기의 체계 개발, 체계 종합, 물론 여러 업체에서 다양한 기술들을 갖고 있고 한 회사에서 모든 걸 다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체계 종합을 하는 회사,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카이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 대한항공 부스에 가면 저기에 대해서 좀 큰 모형이 있고 자세한 설명을 해주지만은 카이 부스에서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관여하고 있다는 정도만 나오죠. 그런데 세상은 바뀌어서 유무인 복합체계가 어느덧 눈앞으로 다가온 상황이 됐고, 우리도 이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카이의 살짝의 조급함이 이 사진에 제가 아래 사진에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이거 보면 이제 카이 부스에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 오른쪽 그 위에 빨간 사각형에 보면은 KF-21이 향후 발전을 하게 되면 6세대 전투기 개발 이렇게 돼 있어요. 유무인 복합. 카이가 6세대 개념을 절대 모르지 않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스텔스성이 확보가 되는 유인기에 또한 스텔스성이 확보되는 무인기들하고 협업을 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30년대, 지금 뭐 글로벌하게는 30년대 후반이나 40년에 이런 형태의 공중전, 공중타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서 선두를 하겠다는 것이죠. 저기서. 그렇기 때문에 30년대 한 중반쯤 되면 이 체계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순조롭게 개발되는 것 같고. 자, 이런 상황인데 홍보 동영상에 조금 같은 영상을 올린 것은 의아하다, 고개가 갸우뚱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보면은 이제 방산 사업에서 산업계에서 지금 유인 체계는 카이, 그러니까 뭐 수리온 헬기, LAH, 그리고 KF-21, 그리고 무인 체계는 그럼 대한항공이 다 가져가는 그런 이분법적인 구도로 지금 가는 것이냐, 가게 되는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거는 카이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그런 시장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왜냐하면 무인기 도입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전체 전력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무인기의 파이가 커지게 되거든요. 그럼 유인기의 도입이 줄어들 거예요. 전체 파이를 키우지 않는다 하면.
근데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무인기라는 게 저비용과 저위험으로 유인기를 대체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파이가 줄어드는 거예요. 무인기를 도입하면 유인기의 입지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즉 지금 같으면 500대 팔 것을 나중에는 250대밖에 못 팔 수도 있어요. 예. 그것 때문에 무인기를 개발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또한 지금 KF-21 같은 거는 카이가 엄청난 노력을 해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잘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응원하고 있고. 그렇지만은 투자된 대비 어차피 카이도 기업입니다. 정부가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은 해서 돈을 회수해야 되는 건데 그 텀이 상당히 길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안주하고 있는 사이에 무인기 시장이 확 커지면서 거기에서 입지를 못 따지면은 여러모로 불리합니다. 돈의 회전율도 떨어지죠. 그리고 향후 미래에 무인기가 급속도로 치고 올라오면 유인기의 판매에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예. 그걸 방어하는 최선의 입장은 카이에서는 그 무인기 시장도 같이 본인이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전체 파이에 지장이 없도록. 물론 카이가 저 같은 개인도 느끼는 것을 못 느끼고 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많은 동영상들이 준비됐고 홍보에 많은 공을 기울였는데 그걸 급하게 그래서 지금 그게 환기가 됐다. 자기들도 카이도. 예. 그래서 무인기 체계도 빨리 시도해야 되겠다. 결과가 빨리 나오고 매출도 빨리 발생한다. KF-21을 더 안전하고 정확하게 안정적으로 개발하고 생산하기 위해서도 다른 것들의 다각화가 좀 필요하다. 이런 걸 느꼈기 때문에 이런 동영상들을 다양하게 좀 제공했다. 그렇지만 그런 생각을 시작한 지, 생각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인기 드론, 아마 수송기 사업, 중형 수송기 국내 개발 사업, 이것도 그런 거 일환으로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정부의 많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었고, 그 계획에 대해서 몇 개월 전에 그런 계획이 나왔었죠. 그 계획에 대해서 정부에서 오케이를 했으면 이번에 모형도 나온다든지 홍보 영상에 소개가 됐을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수송기 사업은 지금 일단은 바로 시작하기는 좀 어려운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남은 게 무인기나 드론밖에 없거든요. 근데 또 하나 이제 이건 대한항공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무인기 체계로 넘어오면은 굳이 항공기 제작업체가 아니더라도 타 업체들이 이게 발을 담글 수가 있어요. 요번에 이제 아이덱스 가서 여러 가지 부스를 방문해 보면 당연히 느낄 수 있지만은 LIGS도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요번에 뭐 여단급 무인 헬기가 거의 준비가 다 됐지요. 그리고 한화에서도 만듭니다, 당연히. 네. 그래서 훨씬 더 복잡해질 수가 있어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여기서. 네. 자, 이런 게 이제 뭐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주가 전망하고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카이가 어떤 퍼포먼스를 보이느냐, 그리고 카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어떤 공기업적인 특성에서 사기업과 경쟁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책임 경영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 느끼는 그 긴장감 이런 게 사기업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예. 자, 오늘은 이번 아덱스에서 만난 카이가 개발하고 있다는 카이가 생각하고 있는 미래형 유무인 복합체계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조금 말씀드려 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